좋은 아침입니다. 상쾌하게 출발하셨는지요? 이슈 리뷰입니다. 제7광구를 아십니까?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시추선에서 괴물이 나오는 영화 제7광구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페르시아 걸프만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바로 대륙붕 제7광구입니다. 한일 공동개발 협정 탓에 33년 동안 개발에 손도 못 대고 있고 2028년이면 일본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꿈의 광구입니다. 만약 이곳이 일본에게 넘어간다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7광구의 내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동중국해에 있는 대륙붕 지역으로 제주도 남쪽 규슈 서쪽에 위치해 있고 남한 면적의 80%에 해당되는 광대한 면적의 대륙붕 해역에 채산성이 높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국 우드로 월슨 연구소가 200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광구가 위치한 동중국해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에서 210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며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원유 매장량은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가가 배럴당 $100로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10조 달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중국해를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난 1970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막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한 못사는 나라 시절 온 나라는 산유국의 꿈에 들떠 제7광구라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던 일본과 외교 분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간의 서남의 해저 지역은 공동 대륙붕이므로 한국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거리 원칙에 따라서 중간선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한 압박에 우리 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78년 공동개발협정을 발효했고 7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동개발협정 이후 제대로 된 시추는 별로 없었고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시추도 자연스럽게 중단됐고 지금은 우리 기술은 발전했지만 협정에 명시된 개발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때문에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설이 국제적으로 우세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유리했으나 1985년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를 적용하면 80%가 일본의 영해가 되어 일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우리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986년 이후 3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후에도 한중일이 이 해역을 둘러싼 외교 분쟁은 시작되었고 유엔에서 각국의 의견을 듣고자 자국 대륙붕 영토에 관한 레포트 제출을 각국의 10년 기한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2009년 5월 일본은 수백 쪽에 달하는 서류를 냈고 일본 영토의 2배에 이르는 수역을 일본 관할 수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은 임시 레포트 딸랑 8장짜리로 제출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한 정식 제출본도 있었는데 그건 보내지 않고 말입니다. 이유는 확실치도 않지만 일본의 협박이나 항의 아니면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자포자기? 여하튼 이런 걸 이유로 서류를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이유이죠. 석유가 흑해보다도 많이 매장되었다는 이 지역을 1986년부터 33년간 공동탐사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석유와 가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본이 독식하려는 야욕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8년 박정희 정권과 일본이 맺은 50년간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가 되면 독식하겠다는 일본의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이곳에서 얼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985년 리비아 볼타간 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영해를 가르는 국제적 분위기가 대륙붕의 지형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일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개발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공동개발협정에 어느 일방도 단독으로 절대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독식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2013년 8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동중국해에서 한국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른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에 모두 밀리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제7광구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구축하여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권 판단 기준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바뀐 만큼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종료 후 해양 경계 확정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측의 협정 위반으로 개발을 못한 사실과 협정 의무 위반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절대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유 있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주지시켜 제7광구의 영유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에서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협약이 9년 남았다고는 하지만 종료협상이 통상 2-3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약 만료나 연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제 기간은 6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협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양법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예외사항을 들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등 적극적인 외교 노력 없이는 해안에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의 구역을 차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싸움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석유시추 등 공동개발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대답 없는 외침이었고, 이후 문제에 대해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놀랍만 하고 있고 시계추는 2028년을 향해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최종적인 경계 획정은 삼국 간의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단 1cm도 양보하기 힘든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말로만은 안 됩니다. 무언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절대절명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탁상공론입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중한 전문 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듯 꿈의 강구 제7강구도 반드시 우리 영에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로 주변에 알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 7광구도 우리 땅, 대한민국 화이팅! 가운데 구독, 양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리뷰였습니다.